뭐 전세 사기라든가 깡통 전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도 오르고 또 경제 상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이런 거 안 당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밖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느낌이 좀 새롭죠? 저는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네. 자연광 맞으면서 촬영하니까 1년 중에 가장 이렇게 야외에서 딱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기 좋은 때인데 참 날을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저게 뭐죠? 와! 자, 오늘 저희가 벌써 1주년이 됐어요. 진짜 정말 우리 유튜브 시간 빠르다. 촬영한 지 1주년 네. 됐는데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어때, 우리 변호사 잘 계셨어요? 저는 너무 잘 있었고요. 네. 맨날 사무실에서 햇빛 못 받고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햇빛 받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햇빛 좀 받으세요. 선크림이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은 의뢰인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지방 변호사의 사무국 직원들이 여러 가지 또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또 고민을 들어보고 우리가 또 이제 법률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상담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두섭이라고 하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평소에 변호사들 애청자였는데 마침 또 인터뷰를 모집하신다고 하셔서 네. 제가 바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혹시 애청자시라면 가장 기억에 남는 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임대차 3법이었어요. 삼법 예. 공부하셨구나. 네. 제가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이 안 그래도 많이 있어서 네.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뉴스도 보고 하면 뭐 전세 사기라든가 깡통 전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것 같아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기회가 돼서 오늘 직접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 전세 사기, 갭 투자, 깡통 전세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전세 특히 세입자분들은 그 뉴스 볼 때마다 혹시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지 또 관련돼서 또 요즘에 또 금리도 오르고 또 경제 상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매매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관련 사례가 요즘 의뢰인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로서 전세 계약 시에 주의할 점이 있는지 일단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서류가 뭘까요? 등기부? 그렇죠. 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 가장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정보가 다 나와 있거든.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로 편제가 돼 있어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거기서 특히 우리 전세하시는 분들은 갑구를 잘 보셔야 돼요. 갑구와 그 을구를. 일단 갑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 근데 이제 소유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사실 근데 그전 소유자는 중요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 갑구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현재 소유자가 나오거든. 그 사람을 잘 봐야 돼요. 가끔 이제 가짜가 본인이 소유자라는 것좀 속여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언제 문제가 많이 되냐면 대리인하고 거래할 때가 많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집주인이 대리인한테 이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마치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듯이 그래서 전세금을 대신 받아가지고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한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리권 수여한 게 맞느냐. 가급적이면 본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게 좋고. 진짜 가끔 가다가 본인하고 전화 통화도 한번 안 해보시고 계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항상 그 본인 소유자하고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하고 전화 통화 꼭 해보시고 만약에 대리인하고 계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돈 넣을 때 꼭 본인 소유자한테 꼭 돈을 넣으셔야 되는데 대리인한테 갑자기 넣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가지고 장난칠지 모르는 거거든요. 가끔 네. 중개사한테 돈 맡기는 경우 있어. 큰일 나요 안 진짜로. 돼. 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돼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이게 어떨 때는 이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돼 있을 때는 한때는 이제 우리 특정 지역이 너무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물건을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몇 동 몇 호인데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하라고 이렇게 그런 계약이 있었거든요. 지금 전세 네. 지금 보려고 10명 줄 서 있다고. 정확하게 소유자 그 당사자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러면 남편이 바빠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왔어. 그러면 본인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버뜩 생각나는 건 그냥 전화 통화? 전화를. 그래서 보통 전화를 많이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 그래서 남편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기를 당한 거야. 왜?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니었어. 아. 그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내연남? 아내 내연남이었던 거야. 그렇게 짜고 치는 경우 사실 전화만 하면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통화를 하는 거야. 영상 통화에서 얼굴을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신분증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 신분증 좀 들어주세요. 그럼 그거랑 얼굴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좀 안전도가 높아져.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해도 최선을 정말 내가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피해를 당하는 거랑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피해를 당한 거랑 나중에 손해배상 액수가 완전히 달라져요. 과실상계를 많이 당한다고 하잖아. 피해자가 과실이 크면 나중에 보상받는 것도 적어요. 배상받는 것도. 집주인도 직접 찾아가 보고 찾아가지 않으면 영상통화라도 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위임장 확인하고 통장도 본인 계좌로 입금하고. 확률의 문제이고 경우의 수의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진짜 작정하고 하는 사기에는 피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을 계속 낮춰야 되고 경우의 수를 줄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함정 같은 거에는 당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갑구를 봤으니까 이제 을구를 봐야겠죠. 자, 근저당이라고 있어요. 근저당 들어보셨죠? 그게 나중에 후순위가 되면은 경매 절차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어. 내 피 같은 전세금을.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요? 퀴즈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날짜가 빠르면 돼. 누구보다 대출받은 은행보다. 나중에 이제 경매법정에서는 날짜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세입자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날짜하고 은행의 대출 날짜하고 빠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은행보다 순위가 밀리면 예. 잘못하면 한 푼도 못 받아가요. 경매 법정에서 배당표를 잘 받고 우선순위 잘 받고 해서 얼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 그거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근저당이 많이 걸려 있고 나중에 좀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게 돼서 내가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봐야 되는 게 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저희가 확정일자 받은 날짜랑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날짜랑 그 대출한 날짜가 같으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일단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저희 확정일자 대항력이 다음날 생기기 때문에 저당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 항상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등기부를 바로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그 다음 날까지도 좀 등기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명백한 사기이기 때문에 너무 작정하고 한 사기이기 때문에 피하기가 좀 힘든데 사실 이건 좀 금융적으로 어떤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임차인을 보호할 것이냐 문제이긴 해요. 약간 조금 보완될 필요성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특약을 써놔야 돼. 특이한.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에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다시 계약금 반환한다. 이렇게 특약 조항을 받는 게 좋아요. 항상 뭐든지 계약에 특약이 우선이 하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요즘에 그 보증금 반환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거 들으시는 거예요. 그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데 좀 불안하다 싶으면 요 보험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무조건 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임대차 3법 입법된 내용 중에 하나가 전월세 신고제예요. 이제 계도 기간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주택 임대차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 돼 있고 이제 아예 표준 계약서에 그 신고하고 보증보험까지 다 이렇게 그 동의, 만약에 안 할 경우는 미동의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임대사업자는 이제 보증보험을 무조건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입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예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니까 가입했을 거야 라고 믿지 마시고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그 아무래도 2년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거의 그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계약이 만료될 텐데 저희가 만약에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갱신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대인은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있는 거는 임대차 3법 이전에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간,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임차인은 2개월 전에 갱신 여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 기간이 도가해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민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이 갱신된다고 하는데 집을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면 법적으로는 3개월이 지나야 갱신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나몰라라하고 이제 연락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문자가 읽음 표시가 안 떠요. 그런 경우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공시송달로 나는 그 계약이 만료됐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액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나 그런 것이 돼 있지 않더라도 해당 건물이 근저당이 선순위에서 경매가 되더라도 압류가 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시면은 최소 보증금, 우선 보증금은 확보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꼭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갱신까지 다 되고 이제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끝났는데 또 문제되는 게 있죠? 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이기도 한데 그 이사할 때가 돼서 이제 보증금을 어쨌든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계속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럽다.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정형화돼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기간도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서는 좀 짧고 뭐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 집을 경매를 시켜서 집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집행에도 좀 용이한 그런 형태의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임대차 기간 종료가 확실히 되었고 당 임차인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 돈을 주고 있지 않다면은 최대한 빨리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좀 간단한 팁을 드리면 일단은 내용 증명 보내면 이게 효과적일 때가 있어. 말로만 하다가 갑자기 내용 증명 딱 받으면 이거 심각하네. 그래가지고 주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다음 집을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로 또 점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전세금을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주소를 빼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그럼 내가 점유 신고의 대항력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보증금 전세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등기명령 신청은 요새 인터넷으로 많이 하거든요. 본인이 하시면은 사실 신청하는데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 대여비용 드시는 거 좀 아까우실 수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대법원 전자소송 들어가셔가지고 전자소송에서 좀 간편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어요? 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네. 정말 잘 이해가 되고요. 네. 그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이런 거 안 당할 것 같은 그런 그래요.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지금 유익했죠? 네, 아주 이렇게 유익했습니다. 유익한 방송 좀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선물을 또 준비했는데요. 아, 또 선물까지. 여기서 하나 네. 뽑아주시면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시겠어요? 네. 와, 이거 볼까요? 뭐야? 법률 상담. 이걸 이제 본인이 받으셨으니까 양도할 수도 있어요. 네, 다른 알겠습니다. 분한테 필요하신 분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전세 사기가 엄청 트렌드한 게 어려운 사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주변에 변호사분들 많으니까 항상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품 많이 팔아야 돼. 네. 집 구할 때는 네.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두세 네. 군데 가고 예. 부동산도 여러 군데 가고 네. 등기부도 좀 보고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 네.